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찾아왔는데 어쩐지 표정이 어둡고 말이 적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까 걱정되시죠? 혹시 자녀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오해가 자녀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녀의 마음을 평생 사로잡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자꾸만 엇갈리고 후회하는 순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마음,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야기가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지난 며칠 전 저희 노후의 여유 채널에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아들 내외가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은 기쁨의 말보다 이제 집 좀 사지.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왔대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날 저녁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늘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되신 분들도 여전히 내 아이는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미 30대, 40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어른이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불편하고 답답할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제 오랜 이웃이자 이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김 할머니는 68살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늘 아들 내외에게 손주 교육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쿵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래요.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러나? 하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대요. 시어머니가 늘 간섭했던 그 시절, 자신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이죠. 그제야 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40이 넘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너무 섭섭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제 얼마나 훌륭한 아빠인지 엄마가 잊고 있었네. 그 한마디에 아들은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김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부모의 말씀이 절대적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르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때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비밀은 바로 이런 세대 차이를 넘어서 성인 자녀와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명절에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전화를 자주 받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잠시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인이 된 자녀와 가장 마음이 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시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혹은 직장을 옮길 때, 아니면 손주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였을까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아마도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인데 왜 듣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컸을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여러분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해 했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궁금해도 참기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만에 딸이 집에 왔는데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남편과 싸웠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방문을 두드리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65살 김 여사님은 며칠 전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 부부가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뚝뚝 끊기더랍니다. 김 여사님은 걱정이 앞섰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손자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고 아들 내외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대접했죠. 돌아가는 길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문자 한 줄이 김 여사님 마음을 얼마나 뭉클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온갖 질문을 쏟아내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누구랑 다퉜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질문들이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무조건 대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좀 다르죠.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잠시 우리가 30대, 4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부모님의 질문이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의 질문이 때론 간섭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특히 감정이 예민할 때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은 부담이 될 수 있죠. 뇌과학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은 외부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중 70% 이상이 부모님의 지나친 질문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어주는 부모를 가장 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려고 한다면 조금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궁금해도 참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마다 바로 뛰어들기보다 한번 참아보세요. 그 침묵이 자녀와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여유 없다고 말하기입니다. 자, 솔직히 털어놓아 볼까요? 자녀가 엄마, 이번에 이사하는데 돈이 좀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도와주고 싶지만 한편으론 내 노후 자금은 계속 이렇게 도와줘도 괜찮나? 라는 걱정이 스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후가 30년, 40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면 살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노후 준비도 중요합니다. 70살 박 선생님은 딸이 새 아파트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잔금이 모자란다고 슬쩍 말을 꺼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통장을 확인하며 도와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도 요즘 빠듯해서 여유가 없네. 너희가 잘 해결할 거라 믿어.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며칠 뒤 전화로 이렇게 말했죠. 아빠, 저희 대출 잘 알아봤어요. 걱정 마세요. 박 선생님은 그 순간 딸이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요즘 TV에서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립심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것이야말로 평생 자녀와 함께할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갈등의 40% 이상이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녀는 고마움 대신 당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적응현상이라고 부르죠. 처음엔 감사하지만 반복되면 기대치만 높아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여유 없다고 말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도록 돕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다음번에 자녀가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해. 너희가 잘해낼 거야. 이 한마디가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 비밀은 모른 척 눈감기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죠. 걸음걸이, 눈빛, 말투만 봐도 무슨 고민 있구나 하고 감이 오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하면 자녀의 마음에 벽이 생길 수 있어요. 68살 이 할머니는 결혼한 아들이 혼자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한숨이 잦았어요.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무슨 일 있나?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을 푸짐하게 차려줬죠. 며칠 뒤 아들이 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날 그냥 조용히 있어줘서 진짜 고마웠어요. 마음 정리하고 다시 힘내볼게요. 이 할머니는 그 톡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대, 40대였을 때 부모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자꾸 물어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어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생활과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에도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실제로 최근 한 방송에서 유명 심리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행복한 가족의 비결이죠. 정말 공감되는 말이 아닐까요? 자녀의 고민이 보일 때 한번 눈 감아 보세요. 그 여백이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열어줄 겁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평생 따뜻하게 이어줄 3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인 궁금해도 참기는 자녀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그 작은 인내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답니다. 지난달 저희 노후의 여유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72살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했던 이 선생님은 저의 조언대로 궁금한 것을 참아보기로 결심하셨대요. 항상 만나면 며느리는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지만 억지로 물어보는 대신 그냥 함께 있어주는데 집중하셨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회사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털어놓더랍니다. 이 선생님은 20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 만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밀 여유 없다고 말하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인 요즘 우리의 노후도 30년, 40년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요즘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 노부모도 부양하고 성인 자녀도 지원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는 50대, 6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그런 샌드위치 세대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모른 척 눈 감기는 어떠셨나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향하지만 그 마음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론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요. 요즘 많은 중년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손주를 안겨주려고 그러니? 라는 질문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들도 나름의 계획과 고민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마치 활을 쏠 때 화살을 뒤로 당겨야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예전에 공원에서 큰 나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나무 밑에는 왜 작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까? 그건 큰 나무가 모든 햇빛과 영양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걱정을 떠안으려고 하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부모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오늘 배운 작은 변화를 실천한다면 어느 날 자녀의 따뜻한 전화 한 통, 부드러운 눈빛 하나로 보답받는 순간이 올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부모입니다. 제 친구 중에 70세 최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늘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이 전화도 뜸하고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가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할머니는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딸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해왔구나.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딸이 왔을 때 최할머니는 억지로 질문하지 않고 그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돌아가기 전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오늘 왠지 더 편했어. 다음에 또 올게. 그 말 한마디에 최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딸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비밀 중 하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평소라면 바로 물어볼 걸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경제적 도움을 청했을 때 이번엔 엄마도 좀 빠듯하네라고 말해보는 건요? 아니면 자녀의 고민이 보여도 모른 척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녀는 점점 더 편안하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세요.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의존적이 될까봐, 너무 말을 안 해서 답답해. 이런 고민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세 가지 비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어? 라고요. 의외로 자녀들의 대답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으면 해요. 가끔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와 맞닿아 있지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여러분과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늘 이 영상을 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노년기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죠.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처럼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노후의 여유 채널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후의 여유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자녀와의 특별한 순간, 오늘 느낀 점, 무엇이든 좋아요. 특히 오늘 배운 3가지 비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혹은 이미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